그러니까 자 108쪽. 자, 지난 시간에 삼재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죠? 삼재에 대해서 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혹시 또 조금 이해가 덜 되시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좀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해를 또 다 하셨으니까 그냥 넘어가라고요. 이해를 다 하셨으니까. 근데 원래는 사주 근본을 잘 이해를 하셔야, 먼저 알고 신사를 따져야 되거든요. 좋지 않은 신사는. 그죠? 좋지 않은 신사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12신살 중에서도 뭐 두 가지인가 반한살하고 두 가지인가 빼고 전부 다 안 좋은 거라. 옛날 잡신살들은 300여 가지 이상 되는데 80% 이상이 안 좋은 신살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안 믿고 그거는 신살들에 대해서는 자평명리가 정립이 되면서 신살들 다 배제한 부분입니다. 사실 안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 학문적으로도 또 일리가 있는 분들 또 그런 가치가 있는 것들이 많아요. 연구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상당히 학문적으로도 이상한 신살 같지만 우리 명리학적, 자연학적으로 그죠? 보면은 이래서 조금 이거는 일리가 있는 그러한 신살이다 싶은 것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일단 배제하고 그냥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좀 쓰여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담아놨습니다. 담아놓고 그다음에 또 대개 이 사주를 명리를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도 신사를 또 좀 중히 보는 부분만 내가 요 담아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삼재 중에 예. 쌤 여기 책에 예. 삼재라도 식상이 삼재에 들면 그 화가 매우 크다고 하고 적어보셨잖아요. 다시 한번. 여기 삼재에 예. 보면 그 도표 밑에 그 선생님이 이게 삼재라도 식상이 삼재가 들면 그 화가 매우 크다고 이렇게. 식상이. 네네. 그렇죠. 예. 그렇죠. 자, 식상은 이제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은 식상은 내 활동성이거든. 내 활동성. 그래서 근본은 그게 삼재에 해당되는 글자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크게는 목, 화, 금수잖아. 그죠? 내 삼재가 목에 들 수도 있고 화에 들 수, 금에 이거잖아요. 오행적으로는. 오행적으로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내 삼재가 하나를 예를 들면 지금 수의 구간이니까, 그죠? 지금 여기서 해에서 들어서 자에서 눌러 앉아가 축에서 이제 마지막 나가는 삼재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뱀띠와 닭띠와 소띠잖아요. 그러네. 소, 뱀, 닭. 띠가 지금 수의 구간을 가고 있잖아요. 야들은. 요 세 개 띠들은 수의 구간에 가고 있는데, 수의 구간에 가고 있지만은 이 수가 나한테서 내 사주 구조상 아주 오행의 균형을 잘 잡아주고 나한테 필요한 오행이들 하면 이 삼재가 해당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이게 해당 안 된단 말입니다. 왜? 이 수기가 내한테 좋은데 내가 목화의 기운이 막 사주가 이글이글 끓는데, 그죠? 내가 이글이글 끓는데 뱀띠가 만약에 목화의 기운으로 내 이글이글 끓고 있는데 이 기운이 삼재에 해당되겠습니까? 오히려 내 사주 뜨거운 물 에어컨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마른 땅을 적셔주고 있는데 오히려 중용을 지켜주잖아요. 오히려 좋잖아요. 일단은 그 기본 베이스 하에 흉하다 만약에 안 이렇고 금수로 가득 차 있는 이 닭띠가, 그죠? 닭띠가 금수로 가득 차 있는 소띠가 만약에 이때 들었다. 그러면 안 좋겠죠, 수가. 그런데 이게 또 이 수가 식상에 해당되더라. 식상은 바로 나의 활동성이거든. 그럼 활동성에 지장이 온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활동성에 지장이 온다는 것은 만약에 해라는 글자는 역마요.
그잖아요. 역마락 했잖아. 다니다가 사고 난다는 거죠. 일하다가 사고 나고. 이건 여하튼 그러한 현상에 그래서 식상은 좋지 않다라는 거죠. 활동성에 그렇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삼재가 아무리 삼재뿐만 아니라 아무리 안 좋다 하는 신살일지라도 그 사주 명주한테는 길흉을 먼저 따져봐야 돼, 오행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술한 오행은 이 뱀, 닭, 소띠지만은 야들 소띠가 목화 기운으로 양기로 가득 찼다라면은 수가 필요한 오행이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가 필요한 오행이 왔는데 삼재 따져갖고 될 일입니까, 이게? 이거는 부정 안 해도 괜찮거든. 부정 안 해도. 이거는 이제 그를 따져볼 가치가 없다. 그런데 진짜로 이 금수로 가득 찬 그런 환경에 사가 있다 하더라. 사가 이게 있다. 뱀띠가 만약에 아까 외통수 딱 걸려 있더라.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수균으로 간다. 그럼 이 장사를 하는 거죠. 그런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는 그런 걸 이 삼재도 따져볼 가치가 있지만 그런 그 바탕이 기본이 돼야 된다는. 그 바탕 속에서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는 특히 식상은 내 활동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 이제 더 중요히 여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묘미생이 네. 소미의 시작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도 그 반대로 그 화가 필요한데 삼재가 화기운이잖아요. 그러면 용신이기 때문에 좋은 그런 기운으로 그렇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맨 그 뜻이네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막말로 내가 만약에 인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한글로 쓰겠습니다. 인호술띠다. 그럼 인호술띠는 검국을 걸어가잖아, 이거는. 이 검국에서 삼재잖아요. 그 인호술띠는 이 검국 이 검국이 나인데 희용신이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먼저. 그럼 또 뭐 사유축은 수에서 보고, 그 다음에 신자지는 언제 옵니까? 목국에서 오잖아. 그 목국에서 오거든. 목국에서 오면 신자진 띠는 목국에 해당되는 그 목국의 기운이 나한테 길흉적으로 봤을 때 이제 좋나 나쁘다를 먼저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4개 다 나왔죠? 해묘미 나왔네. 나온 김에 그냥 해묘미는 돼지띠, 토끼띠, 미띠, 양띠는 어느 미가 어디 있노? 여기 화국이잖아. 화국에서 삼재가 걸린다는 얘기죠. 정해졌잖아요, 이거는. 그죠? 이미 이제 내가 어느 띠에 해당되는지를 보면 내 삼재는 이때구나 아실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그 시기에 길흉을 따져봐서 이제 삼재라고 다 나쁜 건 아니다. 그렇죠. 예. 그걸 먼저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고. 자, 그래서 삼재는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쉽죠. 요래만 하나 나누면 삼재는 뭐 신경 쓸 거 없잖아요. 예.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삼재라고 나쁜 건 아닌데 뭐 삼재 때뭐또 좋은 일이 있더라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었죠. 예. 그런 사람도 있었죠. 그래, 삼재 때도 무조건 안 좋은 게 오히려 뭐 용신 표시, 용신 얘기를 합니다만은 뭐 용신으로서는 진짜 오히려 더 대발하거든요. 기운이 좋아지거든요. 만약에 굉장히 안 좋다. 그러면 내 삼재가 목국인데 그 목국의 대운에서 또 목이 형성되어 있으면 어떨까요? 안 좋잖아. 그죠? 그런 것도 살펴보세요. 그래, 결국은 그 이전에 따져 들어가 보면 그 오행이 내한테 좋게 작용하나 좋지 않게 작용하나 이거거든요. 삼재 이전에. 삼재를 떠나서도 그 목국이 만약에 대우는 환경에 내한테 안 좋은데 그 대우는 환경에 목이 와 있다. 그러면 안 좋거든, 그때는 기운이 나한테 좋지 않다. 그래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중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천월기인이라고 있습니다.
천을기인은 길신이라 하여, 좋은 기라서 내가 올려놨습니다. 천을기인은 길신이라 하여 나쁜 일을 소멸시켜 준다고 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일간의 천을귀인은 출중한 인물을 낳고 이래 돼서 부귀공명을 누리게 하는 길신에 해당한다. 연애에 있으면은 조상덕이 있고, 아까 했죠, 조금 전에 그 금요화실적으로 했잖아요. 연은 조상 덕이 있고, 월에 있으면 부모 형제덕이 있고 이거든요. 일에 있으면은 처덕이 있고, 그죠? 처덕이나 그다음에 남편, 그죠? 덕이 있고, 그다음 시에 있으면 자손이니까 자손덕이 있다. 자녀가 귀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 천을귀인에 해당하는 육친 또한 복이 많거나 덕을 입게 된다. 그런데 이것들이 형, 충, 공망이 되면 기인의 역할을 못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그 천을기인이 뭐냐는 거죠. 천을기인이 그 책이 있습니다. 108쪽에 그 보시면 있습니다. 천을기인은 아까 말 그대로 하늘에 천을이라는 글자를 보면 이거예요. 하늘의 모양이 새라 새. 뭐 파랑새가 있니 없니 하는 어떤 그걸 뭐 연상할 수도 좋습니다. 굉장히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무형의 그냥 새잖아, 그죠? 이 환상적인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할 수도 됩니다. 이게 뭐냐? 일간이 갑, 무, 경, 그죠? 갑과 무, 경일 일간은 축과 미가 뭡니까? 천을에 해당된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을과 기토는 신과 자가 천을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병정은 해유죠. 그 다음에 신금은 인목과 오화가 천을에 해당되고, 임계수는 사와 묘가 해당된다. 근데 위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자, 갑경무 해놨죠. 처음에 갑경무가 충미죠. 충미가 천을에 해당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천일의 사주 이제 구조를 보고 어디에 연월일시 어디에 이 글자가 이 일간이나 이 일간이나 이 일간은 천을 두 글자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일간은 여기 글자죠. 이 글자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금묘화실적으로 조상, 부모, 형제, 처, 남편, 자식의 덕이 있고 이 말이거든요. 아까 읽은 것 중에. 그 다음에 성, 궁성을 아까 본다. 요 내용이 고려되어 있습니다. 충미가 갑목일간한테서는 충미가 재성이에요. 재성. 그죠? 여기 지금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기 육친인 또한 복이 많거나 덕을 입게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요게 그러면 육친의 재성이거든. 재성의 덕을 입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재성의 덕을. 그죠? 재성의 덕을 입게 된다. 그 다음에 만약 경금일간이라면 이 글자를 제가 영택 없이 경금일간이라면은 토는 이것들이 다 토니까 토는 인성이잖아요. 경금은. 그럼 인성의 별이 나한테 상당히 이롭게, 그죠? 내가 덕을 보게 된다. 이런 거거든요. 요게. 무토는 이제 비겁이잖아요, 이거는. 비겁이니까 친구, 형제, 동료에 이제 덕을 입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친구, 형제, 동료, 비겁은 어떻습니까? 내 인간관계거든요. 그런 관계에서 이제 덕을 보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 그게 이제 시기적으로 아까 금묘화실 했으니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모, 형제, 뭐 조상, 부모, 형제 했지만은 또 시간적으로, 그죠? 청소년, 유년기,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에 따라서 요 글자들이 어디에 소띠인지, 충년에 태어났는지, 미날에 태어났는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성이 어느 시기에 발복하겠노라는 것도 같이 동시에 보게 되는 거고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그 어쨌든 천을은
상당히 좋게 오는 파랑새죠. 그런데 그 육친에 따라서, 육친의 성과 궁에 따라서 풀이가 이제 달리 할 수 있다. 어쨌든 좋은 운으로 보면 된다. 그죠? 또 방향까지도 봅니다. 이 방향으로도 봅니다. 더 추구한다면. 축 방향은 어디입니까? 이 딱 네모 그리 나오면 축은 여기 있잖아요. 밑으로는 여기 있잖아. 그죠? 화의 꼬리고, 여는 수의 꼬리고, 화의 꼬리니까 있잖아요. 그럼 이 방향은 여기는 동이고, 여기 북이잖아요. 북동간이잖아. 북동간방이잖아요. 그죠? 여기는 또 남서간방이잖아. 이렇게도 같이 보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천을 긴 한 개도 사주 지지에 다 일간에 관한 지지에 이게 어느 이제 연월 일시에 따라 자기 그 기인이 다르다 이 말이지, 그지?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역마. 역마는 뭐 말씀을 다 드렸잖아요. 그죠? 역마는 삼합의 첫 글자와 충하는 글자. 삼합의. 옛날에 띠로 볼 때 지금 이 개념 없이 이 개념을 먼저 말씀드리면 옛날에 띠로 볼 때는 여기 띠로 보잖아요. 여기 띠고 예를 들어서 뭐 소 띠든 뭐 돼지 띠든 그다음에 뭐 뱀 띠든 간에 이 글자와 이 뱀 띠는 따로 해야 되겠네. 뭐 원숭이 띠든 이래 하겠습니다. 원숭이 띠가 아니라도 뭐 닭 띠든 아니네. 뭐라 해야 되나? 말 띠든 축은 사유 축의 삼합이 한꺼번에 돌아가고 그죠? 해는 삼합이 뭡니까? 해묘미잖아. 그죠? 오는 인호술이잖아요. 인호술. 이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돌아가는데 소띠는 삼합의 첫 글자 무엇이든지 여기에 있는 삼합의 첫 글자 무슨 글자가 있든 그 글자가 삼합 관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그 글자와 간에 삼합 관계에 있는 그 삼합의 첫 글자와 충하는 글자. 충. 그죠?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세요? 여기에 있는 글자와 요거는 이걸 중요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다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글자, 여기에 어떤 글자가 있든 간에 요거는 띠를 이야기하자는 거죠. 자기 띠와 삼합이 되는 글자들이 3개 있어. 그래서 그 3개가 형성되는 것 중에 생지, 왕지, 고지로 형성되잖아요. 그래 그 생지를 뜻하는 거죠. 첫 글자라는 것은. 그 생지가 충하는 글자가 역마에 해당되는 글자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서 하는 얘기는. 그런데 그 글자들이 뭐고 하면 인사신해입니다. 인사, 신, 해 이게 생지잖아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띠로 하는 걸 이거는 과거에 보던 방식이고 이걸 무시하고 요 글자만 보면 이 글자만 2개만 있으면은 충하든 안 하든 간에 이미 역마성 사주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사신의 중에 2글자만 있었네요. 그렇죠. 이미 이 글자들이 이 띠 댕기는 역마의 글자거든요. 원래 같으면 삼합의 글자와 충하는 글자가 역마에 해당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옛날에 보는 방식인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 인사신에 이 4글자 역마에 해당하는 12지지 12개 글자 중에 역마에 해당되는 글자가 생지 4개다 이 말입니다. 이 4개가 인사신에 해당되는 이 글자인데 이 글자들 내 사주 지지의 4개 중에 2개 이상만 있으면 사주 역마성이 상당히 있는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지에서도 역마지고 편지에서도 강압지다. 그렇지. 그것도 역마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하나만 내 사주 속에 있어도 자 하나가 만약에 자 월주에 여기가 월지에 뭐 인사신해가 있으면은 이
인사신에 한자가 있어도 역마입니다. 역마인데 이게 이제 이 관이다. 그 다음에 뭐 식상이다. 그죠? 재성이다. 인성이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육친의 성이 역마기가 있다는 거죠. 자, 직장에 해당되는 관에 인사신의 글자가 만약에 관이더라. 그러면은 내 직장에 역마가 있는 거라. 식상이더라. 그러면 식상에 내 하는 일에 역마가 있는 거죠. 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어디 고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역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도화. 도화도 뭐 도화는 이 각 고지에 해당되는 글자. 삼합의 고지라고 했지. 창고에도 도화는 창고에 그 저장되어 있는 오행들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개 있는 것들이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잠재적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일지 속에 내장되어 있다라면은 그 잠재적 능력이 내가 염원하고 있는 것. 그죠? 염원하고 있는 것을 천간에 도출되니까 내가 그걸 이룰 수 있다는 거고. 그럼 천간에 도출되지 않고 만약에 지지에도 없고 지장난 속에밖에 없더라. 그러면 나는 염원하지만은 그걸 써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지. 그걸 이제 한번 써먹고 있을 때는 운에서 오든지 어디든지 그럴 때 써먹지. 그건 무용지물이다. 그 도화는 삼합에 도화는 삼합의 이 가장 왕지 글자죠. 삼합의 왕지 글자란 각 계절의 가장 강한 기운, 그죠? 아시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가장 강한 기운 가운데, 자, 여기 뭐죠? 묘, 오, 유, 야들이 이제 글자잖아. 야들이. 도화는 어떻습니까? 삼합이 되니까 도화는 전부 야들 기준으로 방합이든 삼합이든 끓에 모여요. 도화가. 지가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합에 의해서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오행이 만들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다 지오행이 지글자라. 야들은 전부 다. 그러니까 인기살이라고 하는데 그걸 뭐라 해야 되나? 나를 중심으로 주변에서 모여진다는 거잖아요. 그 인기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인기가. 내가 뭐라 한 게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들이 와서 내한테 막 달라들고 팬클럽 만들고 하잖아요. 요새 지금 임영웅이 난리돼요. 임영웅이 좋아하는 팬 중에 우리 아는 분 계시는데 그 목요일 날 한다 하대요. 목요일 날 그 생방하는데 생방을 무조건 봐야 된대. 그거 보면서 이거 뭐 댓글 달고 한다 하대요. 이런 게 막 밤 새벽 2시까지 한답니다. 진짜로 뭐 이 표현이 미쳤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만큼 진짜 이 여자분들한테는 이 집중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더라고. 나이가 어느 정도 차면은 뭐 자식들도 다 커고 뭐 남편들 사회생활을 한다고 그런데 혼자 좀 적적할 때도 있잖아요. 뭔가 하나에 집중한다는 건 좋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때는 괜찮더라고. 그런데 막 빠지는. 그게 나는 민명웅이가 막 그런 걸 인기를 조성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도화라 도화. 주변에서 이제 이렇게 도와주면. 그래서 도화는 그러니까 주변에서 내 도화 연예인들이 어떻습니까? 인기 있을 때는 좋지만 인기 없으면 완전히 이 잘못된 선택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기가 있을 때는 굉장히 이 글자들은 그래서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다. 굉장히. 도화가 있는 글자들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다. 그래서 소녀적 기질도 있고 감정의 폭이 심하다. 감정의 폭이 심하다. 그 다음에 내가 우리 사주 속에 이런 글자들은 인기를 받으려고 많은 또 예를 쓰기도 합니다. 어떤 그러하기도 한다. 근데 이게 좀 쭉 달아놨는데 밑에 백구 쪽에 밑에 보면 연월에 있으면 담외 도화라고 하고 담장 밖에 있다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책에서는 이제 이 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 실어놨습니다만 여기까지는 제가 중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감정의 폭이 좀 심하고 좀 어린 나이와 같은 것도 있고
그죠? 좀 순수하기도 하면서 자기 주장이 강하고 내가 낸데 하는 이런 자기 주체성이 굉장히 강하고 그런 것들은 있다. 이렇게만 보고 여기 뭐 어디 위치적으로 근묘화실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그러한 행동들이 어느 시기에 나온다. 이제 이렇게 보긴 합니다만 그거까지는 이제 우리 선생님들 스스로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한 가지만 본다면은 여기 보면 여자 팔자에 정관이면 남자거든요. 정관이면 남자인데 정관이 도화에 해당되면 남편이 미남이고 그 대신에 여자들이 졸졸 따라다닌다 이거거든요. 이해되시죠? 반대로 남자 명예 여자 재가 재성이 정제가 이 도화다. 그러면 그 부인은 예쁘긴 하겠지만 그 남자가 주변에 줄줄 따라다닌다는 얘기죠. 요 글자들이 여자한테는 정관이면은 남편이죠. 정관의 성이 남편이니까 남자가 미남이지만 여자들이 좀 끌을 것이고 남자 사주에 요 네 개의 글자가 정제에 해당되면 정제란 성은 남자한테서는 부인이거든요. 그런데 부인은 예쁜 부인은 없겠지만 그 대신에 어떻습니까? 그 부인이 인기가 있어갖고 주변에 남자가 있을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럼 괜히 신경 쓰이겠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렇게도 이제 우리가 보는 건 있습니다. 그 책에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럼 동화가 합의되는 거는 어떻게 합의되는 게 동화가 합의되는 거예요? 자, 도한 지지의 글자 지지합. 예. 지지합은 가장 중요시 보는 것은 지금 도화의 합 중에서 합을 보는 것은 육합. 이거는 삼합은 끌어들이는 거잖아. 육합. 예. 지지 육합. 도화가 합의되면 도화가 부부성인데 만약에 합의되면 신경 엄청 쓰이겠죠. 가만히 있어도 막 끓는데 주변에 똥파리들이 이글거릴 긴데 그 합을 하고 있다면 생각해 보이소. 그러면은 굉장히 신경 쓰이겠죠. 자, 그 다음에 화계. 화계살은 삼합의 마지막 글자죠. 화계살은 위치가 아까 요거는 이제 왕지니까 화계살은 위치는 이제 각 끝에 있는 거잖아요. 진, 미, 술, 축. 야들이 이제 화계인데 화계는 화계살은 삼합의 마지막 글자인데 야들이 속에 가지고 있는 내용의 글자들이 많기 때문에 재능이 다양하다. 재능이 많다. 이렇게 손재주도 많고 재능이 많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교육, 철학, 종교, 연애, 예술성, 재능의 창고, 재능이 많다는 얘기죠. 자, 이게 이제 예술의 소질, 요 보면 예술의 소질이 있고, 두뇌도 총명하지만 고독하기 때문에 흔히 성도살이니 종교살로 불린다. 그 대개 이제 스님들이 이제 사주 한 보자 이 가면, 그분 뭐라 하지? 밥 해주는 보살 보고 뭐라 합니까? 예? 공양주, 공양보살, 그냥 예, 그런 분들도 보면 이런 게 많아요. 많을 수도 있어. 그래서 스님들이 사주를 거의 다 독학으로 해서 누구한테 배운 사람 잘 없습니다. 그런데 독학으로 보는데 보면 스님들은 거의 신살만 알아. 다른 거는 잘 몰라. 신살만 알아. 그런데 요거는 화계를 유독 잘 봐. 화계만 딱 보고 요게 해당되는 글자가 두 개만 있으면은 절에 들어서 공양주하에서 공양보살하에서 가고 절에 들어오라 가고 이렇게 합니다. 스님들은. 그걸 요거 보고 하는 얘기죠. 요거 보고. 그래서 성도살. 그 재주가 다양하다. 근데 화계살이 사주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재능이 다양해요. 상당히. 뭐가 강하다고요? 재능이, 재주가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화계살은 요 보면 뭐 기술이나 예능의 소질도 있고 두뇌도 총명하고 자, 이렇습니다.
화개살이 인수가 동주하면 머리가 좋고 학자라서 명성을 얻고 근데 공망에 해당되면 공망은 있는 것을 비운다라고 했잖아요. 비운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그 일이 막힌다.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대장군 방위까지 하겠습니다. 110쪽에 제일 밑에 마지막으로 대장군 찾는 방법은 대장군의 찾는 방법은 방위합의 정방이 바로 뒷방이다. 대장군살. 내가 어제가 아니구나. 어제 초파를 맞지? 어제 만나요? 네. 근데 어제 들은 이야기가 있어. 자, 여기는 목국이니까 여기는 동쪽이고, 그죠? 여기는 이제 이 수니까 북방이고, 여기는 이제 화니까 남쪽이고, 여기는 이제 이 서쪽이니까 금이네. 그죠? 금이니까 서쪽에 해당되는데. 자, 대장군 방위가 있는, 자, 여기는 볼게요. 자, 요 대장군 방위라는 것은 이사할 때 주로 쓰는 방인데, 대장군이 앉아 있는 방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쪽을 보고 가면 안 된다. 그럼 그 대장군하고 붙지 마라 이 말입니다. 붙으면 안 된다. 불리하다. 그러니 대장군을 등에 업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장군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가지 말고 앞으로 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대장군은 자, 좌우 묘유 왕지를 대장군 방위로 본다. 좌우 묘유. 아까 여기 했죠. 자, 이 정향이거든. 여기는 정동이고, 여기는 오는 정남이고, 유는 정서고, 자는 정북이잖아요. 요 방위를 말하는데, 자, 여기 볼게요. 자, 올해는 해자축년이잖아. 그죠? 해자축에 지나는 자년이잖아요. 이제 자년이 축년이잖아, 원래는. 그죠? 축년은 해자축 북방이잖아. 그죠? 북방인데, 북방이면 그 등에 업으라 했으니까 이 대장군이 어디에 있나 하면 여기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계가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가잖아. 그죠?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 앞으로 가라 이 말입니다. 이쪽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등지고 가니까. 지금 올해가 이 위치에 있으니까. 대장군 방위는 지금 이쪽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일로 가죠. 내년에는 일로 가면 여기는 1이잖아. 1은 동쪽이죠. 그러면 야가 어느 들어옵니까? 또 1이 오는 거라. 1이. 방위가. 여기서 뭐 인묘진 방위는 북방 돼 있죠. 밑에 표에. 그래, 요리 가면은 야가 방위가 바로 뒤로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 결국은 올해는 이사함에 있어서 서쪽에 대장군살이 있고, 내년에는 이사함에 있어서 북쪽에 대장군살이 앉아있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가지 마라 하는데, 무속인들, 점쟁이들이라고 보통 이야기 하잖아요.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일로 가면 거의 죽는 줄 압니다. 완전히. 죽는 줄 절대 못 가게 합니다. 죽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생활 속에서 하는 신살들인데, 자,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그 신살들은 뭐 하도 하니까 안 믿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저는 알려주는 셈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더라는 걸 알려주는 셈이에요. 알려주는 셈입니다. 자, 그러면 우야마 존노 이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이야기해보면, 자, 만약에 이걸 이제 인정한다는 가정하에, 자, 그럼 좋다. 인정한다.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은 이 글자가 만약에 원래 북방에 있다. 그럼 나한테는 이 글자가 용신이냐 아니냐. 이거부터 무조건 따져야 했습니다. 그죠? 이게 좋은 글자라면 이 글자 기운을 찾아가야 되는데 내가 찾아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물으면 죽어도 못 가게 하니까 완전 사람 죽는 줄 알고 이거는 아니다는 거죠.
우리 학문적으로는 그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부분은 우리 사주 8글자를 중용하게 하는 오행의 글자거든요. 그것이 내 운을 발하게 만들거든요. 동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대운에서 운 보는 게 뭡니까? 세운에서 운 보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내 사주 8글자의 오행을 잘 중화시켜 주느냐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잘 중화가 아니라 내가 준비된 사주라면은 그러면 그 운이 오면 잡을 수만 있다라면 그걸 또 잡아야 되잖아. 운이 나한테 필요한 운이라면 그걸 이제 먼저 봐야 되는데 그거는 다 뒤로 하고 지금 신살로만 갖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일로 가면 이쪽 방위로 막 이사하면 죽는 줄 안다는 거죠. 그 이전의 학문은 모르고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이전에 그 근원적으로 그게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대장군 방위는 이사하는 데 주로 보는 방인데 그쪽 방향으로 가면은 일단은 이 방위를 이걸 대장군사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면 죽는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그 방위에 해당되는 글자가 글자의 오행이 나한테는 좋게 작용하나 안 하나 그거부터 먼저 살펴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대장군 오늘 지금 다 못했는데 대장군 요 방위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혹시 그 오늘 한 내용 중에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 받고 마무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사할 때는 보통 가족들이 다 이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 하나 좋다고 해서 그거를 대장군 방위락 하는 그걸 먼저 따져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누구는 좋지만 누구는 나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장이 누구냐는 가장. 네? 가장 지금 가장 그렇죠 중심. 예. 대주. 예. 그렇지. 대주. 누구 앞으로 되는 맞아. 예. 그런 것다 예, 맞습니다. 아니 집 소유주가 될 수 예.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래 봅니다. 그래 보시면 돼. 이게 뭐 가족이 뭐 만약 4명 있다 이러면 누군가가 그 하고 뭐 오행이거나 무엇으로나 되게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 가장은 되게 잘 맞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사를 그래. 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예. 그래 할 수 있는데 공부를 하는데 그게 기준이면 뭐 그거를 보는 그래 봅니다. 그래 이제 대개가 이제 그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그래서 그 이제 따로 가는 거고, 그죠? 또 만약에 지금 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우리 뭐 하나 있는데 가가 이어가면 뭐 사주 속에도 막말로 안 좋은 방이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이제 그에 대한 이거에 대한 대비가 아니라 이제 뭔가를 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원룸 한 1년 기본적으로. 내년에 가면 됩니까? 그래. 원래 이사하지 말고 내년에 이제. 예. 그러면은 예. 그 노화살에 보면은 예. 그 개인 나 말고의 그 만약에 시주에 그 노화가 있는데 그게 내 일지하고 이렇게 합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내 애하 그 내 자식하고 그게하고 그거래. 내 일주하고 일지 요하고 예, 그렇게 합을 하고 있다. 합을 하고 있다. 예. 육합을 하고 있다. 예. 그럴 경우에는 도화가. 도화가 아니요. 그러니까 시주가 도화거든요. 여기 도화가. 예, 아. 그러면은. 그 자식이네. 네네. 그 자식하고 이제 엄마하고 하거든요. 예. 엄마는 수고하셨습니다. 예. 요거 마무리 좀 예. 아, 그러면 하게.